네, 오늘 국회에서는 새해 들어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새해 첫 본회의부터 여야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국회의원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회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잠시 뒤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 말로 3대 특검 활동 시한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네. 거기서 이제 미진한 부분을 이제 추가로 종합특검을 통해서 이제 밝혀보자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지방선거용이다. 또는 지난 3대 특검의 연장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제 필리버스터로 이제 맞서게 되면 내일까지 24시간 이렇게 이어지면서 내일쯤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종합특검이 필요한 이유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3개 특검이 진행이 됐지만 시간이 쫓겨서 제대로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특히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16개 정도 되는데 6개 정도밖에 못한 걸로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수사는 또 어떻게 해요? 물론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특검의 취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연장선상 안에서 종합특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은 나왔잖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많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하고 있으니 이걸 특검으로 넘겨서 특검에서 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 주장이에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할 당시만 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중립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고 그 출범된 것이 날짜가 촉박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매간 매직 의혹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특검에서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강도 높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까지 다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온갖 비리들이 어쨌든 마무리 절차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점에서 특검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아마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하는데 뭐 필리버스터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지나면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장 부회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지 못한 수사가 많고 해서 미진한 부분을 이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야당이지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중립적인 수사를 특검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적인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돈과 시간 전파 낭비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고 여당과 정부는 검찰권이라든가 경찰권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경찰과 검찰은 중립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과 경찰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하게 돼 있는데 이 수많은 검사를 파견받고 그리고 수사 인력 파견받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수억씩 쓰고 그러면서까지 국정감사입니까 이게 특검이? 국정감사는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을 하고 마지막에 종합감사를 하는데 특검을 수사가 6개월 동안 해도 미진하다고 1개월 동안 또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개월 수사를 특검을 하고 부족하다고 또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돈과 시간 전파 낭비, 국민 세금 낭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전략적인 그런 모습이고 지방선거를 내란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이제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게 되면 이제 법안이 상정되고 이제 필리버스터가 개시가 되면 아마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지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늘로 예정이 됐던 어제 새벽에 전격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윤리위에서 이제 제명을 의결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최고위에서 오늘 의결 절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있는데 일단 재심 기간 동안을 이제 미뤘어요. 재심 기간이 열흘이니까 아마 26일 뭐 이쯤 아마 열려서 이제 그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고 또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이제 반발 여론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뭐 이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징계라는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뭐,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2번의 소명 기회를 줘서 안 나오면 3번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뭐, 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결사체고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절차적인 그런 당위성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으로 갈 수가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본인이 또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윤리위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깔린 것 같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한 2년 동안 상당히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이 탄핵 을 당하고 지금 내란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와중에 밖에서는 민주당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층도 마찬가지로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당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당원 이것이 일정 부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권력이라든가 미래의 방향을 놓고 내부에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규칙을 적용하고 규칙을 어긋났을 때 그것을 처분하는 그런 것도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저는 호랑이의 어떤 등에 올라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대전 충남 경제인 그 협의회에 있어서 또 이번에 대해서 뭐 윤리위원회 결정을 그냥 뭐 인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칼을 던졌다. 그리고 내부의 어떤 갈등의 요인을 최소한도로 핀셋으로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107명은 뭐 탈당하면 하고 아니면 그냥 갈 사람 가자 그렇게 되는데 탈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비례대표도 탈당을 못할 것이고 현역 의원도 탈당해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현 대표의 지금 기본적인 노선은 한동훈 대표로 인한 당내 갈등 이것을 일단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해서 당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임하겠다는 아주 결연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잦아들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일 텐데. 일정 부분 지금 뭐 지난번 대선 후보도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커짐에도 불구하고 당에 어떤 양쪽을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공천 국면으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것이 바로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상황. 아무래도 이제 더 그 혼란이 더 깊어지겠죠. 제가 볼 때는 충돌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이걸 뭐 심지어는 이걸 계엄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친한계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좀 그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연기된 것도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좀 줄이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을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 출신에다가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온갖 방법을 통해서 아마 계속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일단 지켜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의결을 연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심 신청을 할까요?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는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본인은 안 한다고 뭐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요 이 문제가 어떻게든지 좀 본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려는 뭔가 수단을 다 동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뭐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또 문제가 뭐 어떤 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재심 신청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요, 이번 사안이 본인한테 그대로 결정이 돼버리면 예. 본인은 이제 영원히 정치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제명이 되고 나서 당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탈당을 하면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 못하는 상황까지 몰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법적인 조치까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상황 한번 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수청법, 공소청법 이제 정부 입법 예고가 된 상황이죠.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서 공소청과 이제 중수청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른바 이제 중수청에 이제 수사사법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수사관 이렇게 이제 그 구조를 둔 데 대해서 그게 기존의 검찰청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소청은 이제 재판을 이제 유지하고 공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만 부여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보안수사권 또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참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정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국무총리도 그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전망을 해보면 보안 수사권 문제는 주지 않는 걸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좀 줬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중수청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내버리면 행안부의 밑에 있는 중수청이잖아요. 견제 장치가 없다는 글쎄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걱정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께서 견제를 해서 그렇죠. 한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비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또는 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종결해 버리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걸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거냐 하는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정부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무슨 검찰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듯한 얘기로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중수청이 단독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기관이 돼버리면 이 기관을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잘 될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견제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여론을 보면 뭐 민주당 안도 그렇고요. 아마 이제 협상안으로 나온다고 하면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주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거론될 수 없다고 보고 이건 이미 물 건너 갔다고 보고요. 요구만 할 수 있도록 요구권은 아마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요구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요구를 했는데도 또 만약에 중청이 안 하면 그때는 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디테일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개의 그 그룹으로 나누는 문제는 중수청의 그렇죠. 구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검찰에 검사가 있고 수사관이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글쎄요. 예. 이 구조를 계속 놔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검사들이 중수청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왜냐하면 검사라고 하는 직책 또는 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직책 자체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인 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 부분도 뭐 논의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데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정부 안에는 양쪽이 서로 교류가 가능하겠어요. 즉 수사관이 사법검사관인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수사관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사법관이 있고 수사관이 있고. 사법관과 수사관이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이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검찰에 대한 이제 불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안을 내면 정부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소청법, 중수청법. 글쎄요, 호랑이를 그리라고 하는데 고양이도 아니고 토끼를 그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을 시행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지난 계엄 당시에 공수처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은 실패한 거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 지금 검찰개혁이 왜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 대표에 대한 윤석열 검찰 사단이 상당히 옥죄어니까 그거에 대한 응징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취지는 검찰 개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은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수사권을 주지도 못하고 안 줄 수도 없고 보안 수사권을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취지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다시 검찰로 가고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도
이름을 그냥 검찰총장으로 또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애초에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행안부가 지금 공룡 행안부가 되게 생겼습니다. 네. 그럼 이것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권력과 어떤 기능을 나눠서 서로 체계적으로 시스템대로 굴려가게 하는데 예.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커지면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룡 행안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속으로는 저는 민주당 보면 속으로는 옛날 검찰대로 그대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도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얘기했던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고양이도 못 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조금 전 1시부터 저 정책의총 거기서도 아마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겠네요. 지금 시간이. 예, 앞으로 이제 논의 과정 이렇게 보면서 또 추가 토론하기로 하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이제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죠. 그제. 그리고 내일은 공수처가 작년 1월이었죠. 그 체포하러 갔을 때 이제 방해한 혐의 그리고 불법적이고 이제 위헌적인 계엄 심의할 때 국무위원 심의권을 이제 침해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8개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오는 선고가 뭐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일단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란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예를 들면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걸 일정 부분 제한한 부분 내란과 연관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직위원 재판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란 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체포방해 문제도 심각한 이건 불법적 행위입니다. 뭐 알려진 바로는 총을 준비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계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국무위원들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배제시킨 것도 이거는 내란을 직접적으로 모의하고 실행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고가 생중계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10년이 구형이 됐는데 저는 크게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감경사유가 되려면 예를 들어 구형이 10년이고 물론 뭐 판사 입장에서 이걸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형이 어떤 범죄의 무거움이라든지 아니면 범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행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10년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본인이 계속 잘했다고 생각하고 뭐 계엄령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감경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년에 가까운 그런 어떤 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장 부회장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현직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계엄에서 체포영장은 발부되었고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대통령 경우에 대한 당위성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은 이것이 내란 세력이라 내란 우두머리라고 공공연하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달 다음 달에 내리기 때문에 있죠. 이번 체포방해도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 물론 뭐 국민의 시민권 침해 사건과 이제 관련해서도 뭐 같이 병합을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경호도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서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밀고 들어오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재판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고 이것은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고 시점상 봤을 때 10년은 과하지 않을까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내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선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주시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